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존감에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애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존감이 좀 높은 아이로 키울 거야.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그냥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가급적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혹은 뭐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나? 내 방법이 틀렸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뭐 자존감, 자존심, 뭐 이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른 개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육아에서 핵심 키워드 자존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자존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존감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또 자존감과는 다른 혹은 자존감의 개념을 오히려 좀 혼란시키는 다른 개념들을 함께 설명할 건데요. 자, 자존심은 다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 치고 아마 자존심 안 상해 본 분 없을 텐데요. 우리 애는 자존심이 높아. 이렇게 할 때 이게 정말 자존감이 높다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구자들은 이 개념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기애. 자,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자기애가 높은데 이건 참 걱정할 만한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오늘 한꺼번에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자존감은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생겨도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스트레스에 놓인다든지 해도 이 자존감은 웬만하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적 좀 쉽게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노력하게 하는데 어떤 큰 완충작용을 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이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사랑한다. 이제 이런 다 알고 계시는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중받을 만해. 그러니까 너도 존중받을 만해. 이제 이게 자존감이고요. 나는 존중받을 만해. 근데 너는 아니야. 이거는 이제 자기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 있으면서도 겸손하다. 그다음에 예의 있다. 남을 존중한다. 이제 이런 모습을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자존감 높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죠. 안정적인데 뭐 사람들한테 뭐 예의 바른데 뭐 이타적인데 이런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인상의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존감이 그러면 언제 떨어질까? 잘 안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울증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냥 우울증은 증상 안에 자존감 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렇게 내가 내 평생 이제 이 정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겁니다. 나 그동안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난 잘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정도 못 받았고 뭐 이제 무가치하고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기분이 확 달라지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우울하게 느끼는 병이면서 한편 자존감을 깎아먹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무섭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뭘 잘하고 남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냥 나는 계속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은 자존감을 떨어뜨린 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겠죠? 그럼 거봐, 나는 잘 못해 이러면서 다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혹시 내가 우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졌구나,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빨리 우울증을 낫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상황은, 내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는 좀 자존감에 타격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육아도 마찬가지죠. 난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게 만드는 그런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노력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은 잘하고 싶었는데. 자, 근데 이제 자존감의 특징은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우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런 동기를 만들어내요. 그래? 내가 이걸 잘못했어? 그럼 좀 더 노력해 봐야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기를 보고 동기를 올려주는 게 자존감의 역할입니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이제 막 이렇게 아이패드 갖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요즘은 할 시간도 없고 또 이제 요 정도 하면은 이만큼 잘 그리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잠깐 쉬고 있는데, 자존감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면 나는 괜히 이것저것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림이나 아니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 외에 다른 것들은 자존감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사람이야 라고 달리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나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봤는데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가치를 인정하면 나는 새로운 걸 두려움 없이 시도해, 그 다음에 융통성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존감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 내리는 평가라는 거, 자존감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거를 저절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제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감이 자존심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심리학에서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자존심은 들어봤지만 자존심을 영어로 번역한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이를테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어떤 위치지 하고 이렇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임상심리학의 영역인데 문화심리학에서 찾았어요. 문화심리학은 특정 문화에서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사람들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화심리학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자존심이라는 어떤 정서, 뭐 혹은 심리적 구성 개념의 특징, 이제 이렇게 해서 저의 대학교 때 은사님이 논문 쓴 거를 찾았습니다. 논문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한국인이 느끼는 자존심이라는 건 뭐지? 뭐 어떤 때 상하지? 어떤 때 올라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상에 이렇게 얘기할 때 자존심은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A, B, C, D 다 있어요. 다 있고 이거는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하지 않을 때는 자존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존중되어야만 해. 나는 존중될 가치가 있어. 자, 근데 이제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고 내가 나한테면
자존심은 나는 존중될 가치가 있다고 타인의 관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존감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제가 자존심이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이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자존심은 잘 안 상합니다. 왜냐면은 이 한국에서 여자로 뭐 혹은 힘이 약한 존재로 사는 거는 쉽게 무시를 당해요. 쉽게 무시를 당한다는 건 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약간 힘세고 나이 좀 있고 뭐 좀 있어 보이는 남자들 우선적으로 뭘 해주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어떤 때는 약간 뭐 투명인간 취급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제가 모르는 다수로부터 무시당하는 건 그냥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정말 이제 유난히 잊을 수 없는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러 여러 군데 다니는데, 한 번은 저희 경상도 교육청에 갔습니다. 경상남도인지 북도인지 뭐 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교육청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보통 강의를 하러 가면 강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강사님 오셨냐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내가 가서 얘기해야지 하고, 이제 시간이 안 됐으니까 어딘가 가서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안내에 있는 분한테 제가 오늘 강사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강사를 뭘 딴 말로 들었나? 그랬더니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이제 그 관계자분한테 강사님이라 한다고. 그래서 얘 좀 대기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기를 어디서 하라는 거지? 그래서 대기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얼굴을 하더니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귀빈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귀빈실에 가 있으라고. 근데 약간 자 귀빈실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기 가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비었으니까 그 말도 했습니다. 일단 비었으니까. 이제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뭐 좀 준비가 미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앉아서 한 15분쯤 됐는데 사람들이 여러 오는 소리가 나는데, 아까 저한테 저희 가서 앉아있으라는 사람이 막 뛰어들어오면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장급들이 온 거죠. 교육청이면 교육청장 뭐 무슨 이렇게 관에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귀빈이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나가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했더니 분장실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시당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무례하다, 엄청 무례하다, 참을 수 없이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올 때 계속 기분이 안 좋았고요. 자,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저를 하찮게 봤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저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맥락과 상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무시해. 그럼 이제 자존감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받죠. 저 사람은 내 가치를 모르나 보지. 근데 자존심은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락과 그 사람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한 상대는 갑자기 급 중요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맥락에서 나의 가치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하면 관계가 많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조금 더 하면 나 이거를 잘한다고 내 스스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겼어.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늘 이렇게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겼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자존심의 면에서 좀 다른 거죠.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겼어. 네가 나를 이겼어? 이때 이렇게 발동되는 건 자존심입니다. 이제 애들 어렸을 때 보면 뭐 유치원 버스 1등으로 타. 그럼 이제 막 다다다다 달려가서 타는데 다른 애가 먼저 타면 울고불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자존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아마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인가? 1등만 하려는 이기심인가? 그럴 텐데, 그냥 경쟁심, 지는 걸 상정하지 않는 아이 같은, 그러니까 유치한 경쟁심인데, 이제 이게 잘못 넘어가면은 자존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건 그 자존감과 달리 굉장히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괜찮다고 생각했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내가 괜찮은데 쟤는 왜 그러지? 하고 자존감이 더 이렇게 좀 탄탄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그 집단주의 문화고 이렇게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 난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회복할 거야. 그래서 그 자존감은 극복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그랬고, 여기는 회복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대처.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사실은 긍정적이지 못한 행동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난 쟤한테 자존심 상했어. 그러니까 뭐 영화에 나오는 말 있죠. 뭐 넌 나의 넌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던가? 근데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상대한테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는 그런 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대체로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 자존심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자존심 이렇게 느끼냐면 상했을 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 상한다는 이 경험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존심 뭐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이게 한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사회적 맥락에서 뭐 이제 이렇게 나를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너를 어떻게 봐 라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너를 이렇게 봐.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이제 이거를 이렇게 총망라한 말이 있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자, 이런 말을 하면 자존심이 손상되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어떻게 본다 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자존감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말만 들으면 자기애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자기애는 그냥 과도하게 사랑할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르시소스라고 되게 잘생긴 미소년이 진짜 잘생겼나 봐요. 어느 날 가다가 산속에 있는 그 샘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죠. 너무 뭐 원빈처럼 생겼거나.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거, 이렇게 잘생긴.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너무 훌륭하다고 느끼는 게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는 중요한 사람이 없고, 그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레드카펫 신드롬이라고도 해요. 내 앞에는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어야 돼. 내가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의존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막 분노해서 막 경노한 모습을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자기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넌 왜 날 존경하지 않아? 너 따위는 무가치해. 나만 중요해. 이제 이런데, 사실 이제 예전에는 막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뭐 우리 친척 중에 누구 있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애가 높은 사람 중에 이제 어떤 이렇게 가장 인상적인 표상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외현적 자기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외현적 자기애는 요즘은 좀 무시당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참 허풍 심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개념, 특히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내현적 자기애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갖고 있는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는 너무 중요하고 자기는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났어요. 이제 난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났는데 막 표현은 안 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알아주는 겁니다. 오, 너 진짜 예쁘다. 너 진짜 잘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줘야지 이 자기애가 충족이 돼요. 근데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난 훌륭한데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봅니다.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부를 잘하거나 칭찬을 많이 받은 애들 중에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나 훌륭하지 그런데 상대가 아니 그러면 엄청 상처를 잘 받거든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는 아이들 중에도 이제 그런 정도 차이인데 꽤 많은데 뭐 그림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저를 쳐다봐요. 왜냐면은 잘 그렸죠? 잘 그렸죠? 잘 그렸죠? 뭐 이제 이런 저한테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약간 무관심한데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점점 위축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 그림 하나를 그릴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 아이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주 빠르게 좌절하는 애가 있고 천천히 좌절하는 애가 있고 그런 걸로 좌절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잘 적응할까요? 좌절하지 않는 애들이 잘하겠죠. 근데 칭찬을 자주자주 받지 않으면 빨리 좌절하는 애. 이제 이런 애들이 내현적 자기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확신이나 주도권이 부족하고, 왜냐면 얘네들은 뭔가 남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엄청나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받느니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막 신나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해봐 잘하잖아. 이제 이럴 때 좀 수줍어서 이제 좀 물러서는 애들은 괜찮은데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는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르시스틱 인저리라 그러는데 이걸로 이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상담실에도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못해서 정말 괴로워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잘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괴로워요. 이 직장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뭐 내 아내는 나를 뭐 우습게 알아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서로를 대하자고만 해도 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존감과 자기 강화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실패해도 괜찮아. 뭐 내가 이거 잘 못한다고 뭐 내가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리고 뭘 좀 하면 잘했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어머 너 잘했구나. 어머 훌륭하세요. 이제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굉장히 소심해지고 위축되고 그 다음에 수줍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자존감이 낮은 것과 어떻게 다르냐? 남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만 다시 짚어보면 자존감은 내가 나에게 너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 좀 못하면 어때? 좀 열심히 해보지 뭐. 그리고 내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해. 네,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거고요. 네,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가치가 낮으면 자존심이 손상됩니다. 나는 이만큼 배우고 왔는데 저 사람이 그거밖에 못해 하면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의 주체는 남한테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상대방하고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무시했거든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거는 그 사람이 무시하지 않은 맥락이라도 이 자존심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무시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내현적 자기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계속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 같지 않으면 상대와 원수지고,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 이런 말은 듣지 않도록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를 자존감이 높도록 키우는 겁니다. 이제 자,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라는 말을 썼는데요. 말은 어려운데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잘났어요. 근데 그걸 말은 안 해요. 겉으로. 나만 중요해져. 합치면 나만 중요했는데 이걸 나는 말 안 해요. 말하는 자기애도 있습니다. 이제 외현적 자기애. 말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약간 새침하게 있으면서 왜 칭찬을 안 해주지? 왜 예쁘다는 말을 안 해주지? 이런 얼굴을 합니다. 걔네들은 이제 얼굴이 다 보여요. 이렇게 저한테 되게 무관심한 척 하면서 계속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뭘 꺼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왜 칭찬을 안 해주는데? 자,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아주 쉽게 자기애적 상처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대인관계나 또래관계에서 소심해지고 위축되고 우울이나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애를 지나치게 넌 참 중요한 사람이야, 넌 뭐든지 잘해,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는 것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우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